첫 번째 경기 프랑크푸르트 대 아약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프랑크푸르트는 중앙 미드필더로 출전해 풀타임을 소화한 엘리슈키리와 라르손의 골로 에레디비지의 선두팀인 아약스의 원정승을 따냈다. 고전이 예상된 경기였는데 나란히 골을 기록한 볼란치 두오가 공격 외에도 적극적인 수비 가담으로 상대의 공세를 저지했다. 때문에 홈 경기에서 무승부만 기록해도 다음 라운드로 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 아약스는 호벤과 페에노르트 등 에레디비지의 라이벌들의 동반 부진으로 선두로 치고 올라와 리그 우승에 가까워지고 있다. 그러나 KNVB컵 조기 탈락에 이어 유로파도 16강에서 탈락할 위기를 맞았다. 원정에서 한 골의 부담을 안고 나서야 하는데 무조건 승리가 필요하다. 1차전 골을 기록한 브로비를 중심으로 고즈와 올리버 바커, 베르기스와 트라오레 등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들이 모두 나설 것이다. 아약스의 승리를 본다. 프랑크푸르트는 마르무시가 맨시티로 떠난 이후에도 안정적인 경기력으로 순항 중이다. 그러나 홈에서 무승부만 기록해도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이 그들의 앞을 막을 수 있다. 소극적인 운영으로 나설 홈팀을 맞아 테일러와 피츠짐이 중원에서 서서히 주도권을 잡을 것이고 브로비와 베르기스가 베르호스트의 공백을 메우며 해결할 아약스가 승리할 것이다. 두 번째 경기 빌바오 대 AS 로마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빌바오는 원정에서 펼쳐진 1차전에서 패했다. 그러나 한 골차로 경기를 마무리했고 후반 막판 센터백인 알바레즈가 퇴장당한 걸 감안하면 비관할 만한 결과는 아니다. 강점이 있는 홈 경기에서 승리하면 그들이 바라는 유로파 8강으로 갈 수 있다. 지난 주말 리그 경기에서는 마요르카 상대로 무승부를 기록했지만 로테이션을 어느 정도 가동했기에 이번 로마전에 풀 전력을 가동할 수 있다. 로마는 경기 종료 직전인 인저리 타임에 나온 쇼무로도프의 결승골로 승리하고 원정에서 패하지만 않으면 8강으로 가는 상황을 만들었다. 선제골을 허용하는 등 끌려간 경기였는데 승리를 따냈기에 이번 원정에는 중원을 두텁게 하는 수비적 운영을 할 것이다. 디발라와 도부비크가 역습에 나서겠지만 크리스탄테와 콰디오 코네가 경기 내내 수비적으로 임할 것이다. 접전을 본다. 빌바오가 워낙 홈에 강점이 있는 팀인 건 맞다. 이나키와 니코 등 결정력 있는 윌리엄스 형제가 있고 비니고, 루이즈와 고메즈 등이 중원에서 경기를 잘 풀어갈 수 있다. 그러나 코네와 크리스탄테 등 상대를 거칠게 압박하며 공격 흐름을 방해할 중앙 미드필더진이 경기 내내 에너지 레벨을 유지할 것이고 만치니와 은디카가 구루제타의 문전 침투를 막아낼 로마가 쉽게 리드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 경기 토트넘 대 알크마르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토트넘은 원정 1차전에서 패하고 홈으로 돌아왔다. 중앙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한 루카스 베리발의 자책골이 컸다. 그래도 점유율에서 상대보다 우위를 가져간 것은 물론 경기 내용에서 밀린 것은 아니었다. 판더 벤과 로메로가 모두 돌아왔기에 이번 홈 경기에 나설 수 있기에 전력 보강이 있는 상황으로 알크마르를 상대한다. 게다가 이 경기를 위해 지난 주말 리그 경기에서 본머스 상대로 로테이션을 가동했다. 알크마르는 한 골의 우위가 있기에 원정에서 강팀 상대로 굳이 무리하게 운영을 할 이유가 없다. 최전방에 나올 트로이 페럿과 라도가 상대 수비 압박에 나설 것이고 클라시에가 중원의 라인을 확실하게 내릴 것이다. 원정 다득점 우위가 사라진 유럽 대항전이기에 굳이 골을 넣지 않아도 무실점으로 경기를 마치면 8강으로 갈 수 있다. 토트넘의 승리를 본다. 본머스전에 짧게 뛰며 페널티킥 유도와 성공으로 팀을 위기에서 구해낸 손흥민이 스프린트로 상대 수비를 넘어설 수 있고 솔랑케는 알크마르의 피지컬 좋은 최종 수비에 밀릴 선수가 아니다. 메디슨과 파페 사르의 중원 공격 가담으로 공격 포지션에서 숫자를 늘리며 경기를 운영할 토트넘이 승리할 것이다. 네 번째 경기 맨유 대 레알 소시에다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맨유는 원정에서 절반의 성공을 거두고 돌아왔다. 비록 후반 중반 동점골을 허용하긴 했지만 저크지의 선제골이 나오며 패하지 않았다. 측면 공격수 중 가르나초를 제외한 선수들이 모두 부상 중이지만 페르난데스와 카세미루 등 베테랑 중원 듀오의 활약이 인상적이었다. 백스리로 나선 최종 수비를 경기 내내 보호하며 위기를 피했고 공격 상황에서는 회룬과 가르나초에게 기회를 제공했다. 소시에다드는 지난 주말 바르샤 원정이 바르샤 팀닥터의 사망으로 연기되며 충분히 쉬었다. 라리가와 유로파 준결승 1차전이 끝난 코파델레이까지 여러 대회를 병행하며 피로도가 쌓인 상황이었기에 필요했던 휴식이었다. 그러나 홈에서 승리하지 못했고 맨유 상대로 원정승이 필요하다. 접전을 본다. 홈의 이점을 살린 맨유가 경기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경기다. 에릭센과 카세미루, 페르난데스 등 팀을 이끌 수 있는 베테랑 미드필더 자원들도 차고 넘친다. 그러나 90분 내로 승부를 내긴 어렵다. 수시치와 투리엔테스 등 왕성한 활동량과 강한 압박으로 홈팀의 공세를 저지할 중앙 미드필더들이 있고 아구에드와 주벨디아가 상대의 힘 좋은 공격수를 경기 내내 마크할 소시에다드가 경기를 연장으로 몰고 갈 것이다.
5번째 경기 리옹 대 FCSB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리옹은 최근 분위기가 매우 좋다. 리그에서 최강 파리 생제르맹에 석패하긴 했지만 지난 라운드에서 3위 팀 니스를 완파하며 연승을 이어갔고 챔스권 순위에 접근했다. 부큐레슈티를 상대한 유로파 16강 1차전에서도 경기를 압도했는데 교체로 들어온 말릭 포파나가 경기 막판 2골을 몰아치며 3대1 승리를 따냈다. 어매치 휴식기 전 르아브르전이 있긴 하지만 홈 일정이기에 굳이 로테이션을 돌리지 않고 전력을 다할 것이다. 부큐레슈티는 불리한 입장에서 이번 원정에 나서야 한다. 1차전 홈 경기에서 후반 중반 알렉산드로 발루타의 동점골이 나왔고 역전골을 노렸는데 외려 2골을 실점하며 패하고 말았다. 때문에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리옹 상대로 원정에서 3골차 승리를 따내야 한다. 최전방에 나설 타나세를 비롯해 미쿨레스코와 발루타 등이 경기 내내 공격에 기여를 올려야 한다. 리옹의 승리를 본다. 원정팀은 1차전 홈 일정에서도 아드리안 숫을 비롯해 중원에 나선 선수들이 마티치와 테스만 등 리옹 중원 상대로 전혀 인상적인 경기를 하지 못했다. 이 경기는 원정이기에 더 어려운 경기가 유력하다. 라카제트가 리그에서 확실하게 골 사냥을 시작하며 부활했고 포파나와 누아마가 뒤를 지원할 리옹이 승리하고 8강으로 갈 것이다. 6번째 경기 레인저스 대 페네르바체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레인저스는 1차전 원정 경기에서 2골 차로 승리하고 기분 좋게 홈으로 돌아왔다. 유로파 16강에 직행했던 팀인데 예선 8위를 차지한 게 우연이 아님을 보여줬다. 이번 시즌 팀의 주포로 활약하는 데저스가 안정적인 마무리 외에도 이성과의 연계 플레이를 잘해주며 체르니와 디오만데 등에게 기회를 제공했고 타버니어의 측면 돌파도 위협적이다. 페네르바체는 승리가 예상됐던 홈 경기에서 덜미를 잡혔다. 엔 네시리와 에딘 제코의 강력한 투톱이 출전해 풀타임을 소화했고 타디치와 스지만스키가 공격 작업을 이끌었는데 마무리가 아쉬웠다. 그래도 튀르키의 1팀으로 유로파 8강 진출에 대한 희망을 아직 이어가고 있다. 소극적인 운영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기에 보다 공격적으로 나설 것이다. 페네르바체의 승리를 본다. 원정 승리로 2골의 리드를 잡은 레인저스가 다소 여유로운 운영을 할 수도 있다. 로테이션을 돌리며 튀르키예의 강팀을 상대하진 않겠지만 선수들의 경기 집중력이 다소 떨어질 수 있다. 엔네시리와 제코 외에도 생막시만과 코스티치가 측면 돌파로 기회를 노릴 페네르바체가 승리해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조합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편하게 말 걸어주시면 조건 없으며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환영합니다. 스포츠 당첨 어렵지만 그건 어떻게 하냐의 차이입니다. 두 눈으로 어떤 차이인지 직접 확인하시고 우리 모두 같이 승리합시다.